지금 이제 서울시장께서는 물론 당연히 공공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민간 영역에서 담당하는 걸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 신통 이런 것들 좀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기존 민주당의 스탠스와 같이 궤를 같이 해서 공공 위주로 하겠다. 공공이 하는 역할은 살짝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외곽에서 사업성이 좀 안 맞히는 것들을 공동률 상향시켜 갖고 우린 이거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위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거죠. 부시지 말고 그냥 거기다 벽화 칠하고 맞아요. 약간 수리비 좀 지원해주고 네. 저리로 만들 테니까 그냥 살아. 네. 근데 그거는 지속될 수가 없죠. 삶의 질 부분에서 어차피 서울에 다 몰려드는데 인프라는 다 여기다 만들어 놓고 좋은 대학들, 좋은 기업들 다 서울에 만들어 놓고 너무 통장 지금 입주량이 딸려갖고 지금 전월세가 바글바글 좀 난리가 난 판국에 맞아. 지금은 속도전이죠. 어떻게든 빨리 좀 지어라. 중앙정부의 그 권한을 계속 강화시키려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 외에는 생각이 잘 들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원호 후보 측의 어떤 그런 방법보다는 오세훈 시장의 방법이 훨씬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산이 형의 부동산 수다 초대석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이승훈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뭐 정신없이 바쁘신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많이 또 나가고 계세요, 유튜브에서도. 네, 아무래도 이번에 다시겠지만 서울시장 선거가 예상을 뒤엎고 오세훈 시장 연임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쪽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쪽 저쪽 궁금한 것들이 많겠죠. 네, 그래서 세미나나 이런 데도 사람들 되게 많이 오신다고 요즘. 세미나도 그렇고 상담, 전화 문의가 이제 확실히 는 걸 느끼긴 하죠. 네. 그렇군요. 초기 재개발 특히나 전문가로 유명하신 이승훈 소장님 모셨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인사 말씀 1년 만에 나오셨는데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소장입니다. 제가 동산이 형 나온 지가 벌써 1년이 됐군요. 그러니까요. 네, 오랜만에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요즘 시장이 이제 하반기 어떻게 될까도 되게 궁금하실 거고, 또 정부와 또 서울시도 약간 엇박자가 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거고, 전체적으로 서울 재개발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정보 얻어가실 수 있도록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번 5번째 시장이 되신 거예요. 참 대단하신 대단하시죠.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직업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직업이 서울시장이래요. 그렇구나. 세 번째 연임인데 거기다가 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지방선거는? 솔직히 저는 편안하게 얘기하게 되면 오세훈 시장 쪽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서울 부동산 시장의 영향력을 훨씬 더 강하게 미칠 분이고 또 그동안 해오신 게 있기 때문에 쭉 이어서 하시는 게 누가 되시던 쭉 이어서 하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어떻게 역전을 하셔서 일단 서울시장에 연임을 하셨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말씀하셨던 닭공, 닭새우 공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닭공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닭공이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기대가 네. 됩니다. 어쨌든 우리 재개발 재건축 쪽 지금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더군다나 지금 보시면 오세훈 시장이 됐을 때는 민간 쪽으로 많이 좀 하시려고 하는 상황이고, 정원호 후보님이 시장님이 됐다면은 공공 쪽으로 좀 공급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정책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였나요? 지금 이제 국힘당과 민주당이 공급은 양쪽 다 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서울이 집이 워낙에 부족한 거는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에 대한 방법이 민간이냐? 공공 위주냐, 민간 사이드를 좀 활성화시키느냐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서울시장께서는 물론 당연히 공공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민간 영역에서 담당하는 걸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 신통 이런 것들 좀 힘을 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기존 민주당의 스탠스와 같이 궤를 같이 해서 공공 위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공공이 됐던 민간이 됐던 공급만 많이 하게 되면 시장 안정화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택이 공급되니까. 공공으로 과연 빨리 공급이 되겠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지금 촉박한데 민간에서는 이러저러한 거 좀 뭐 예를 들어 제초안이라든가 분상계라든가 몇 개만 풀어주게 되면 일사천리로 가거든요. 다양한 방면에서. 그런 면에서 속도전을 펼쳐야 되는 건데 이상적으로 공공에서만 해야 된다. 민간을 건드리면 집값이 오른다. 이런 논리로 뭐 그렇게 간다는 거는 현실성하고 조금 괴리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동원호 후보 측의 어떤 그런 방법보다는 오세훈 시장의 방법이 훨씬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을 피는 입장에서는 공공에 대한 사업 시행 방식이 뭔가 지원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잘 될 것 같은
분명히 준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시장에서는 그게 잘 안 먹히는 잘 안 이유가 먹히죠. 결국은 그 사업의 주체가 되는 네. 그 조합들에게 주는 베네핏이 별로 맞아요. 없고 그 준다 하더라도 어떤 그 권리 제한 같은 것들이 있다 일단 보니까 공공자 들어가면 싫어하죠. 네. 그냥 공공이라는 것만 해도 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음. 특히나 이 입지가 좋은 곳에서는 민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 공공 들어와서 뭐 용적률을 좀 더 준다고 한들 음. 사업성은 좋아지지만 사실은 퀄리티 면에 좀 깨지는 거잖아요. 어. 쾌적성도 없어지는 거고. 음. 원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음. 그런 것처럼 공공이 하는 역할은 살짝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외곽에서 사업성이 좀 안 맞히는 것들을 용적률 상향시켜 갖고 우린 이거라도 하겠습니다."라고 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위주로 하면 되는 오. 거고 핵심지에서는 민가를 풀어야죠. 근데 음. 핵심지일수록 집값이 비싸다는 것은 음. 그 비싼 지역일수록 공급 수급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뜻이거든요. 공급을 음. 많이 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럼 민간을 안 풀고 공공에서만 어떻게 그걸 해결하겠습니까? 음. 그래서 양쪽 투 트랙을 다 가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지금까지의 비중이 거의 8대 9대 1 정도로 민간 영역에서 담당해 온 게 있기 때문에 음. 민간을 풀어주지 않고 공공으로만 진행하겠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성이 없고 이상적인 내용으로만 보인다. 음.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정책을 집행하게 되면은 음.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지방에서 인제 거점이었다가 얘네가 완전히 인제 그 도시 자체가 인제 무너졌을 때 기능 자체가 무너졌을 때 공공이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대로 네. 막 인센티브 주고 하면은 으쌰으쌰 서로 살려주는 길은 그거밖에 네. 없으니까 그때 먹히는 건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자꾸 공공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렇죠. 사실 좀 깊게 공부를 안 하고 하는 얘기가 네.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갖고 있는 이념 자체가 틀려서 그런 건데 사실은 이쪽 그 민주당 쪽에 계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아니고 생각이 다른 거겠죠. 음. 그분들은 어떤 커뮤니티가 깨지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음. 전면적인 철거형 재개발을 하게 되게 되면 원주민들이 다시 거기에 정착하는 비율이 높지 않죠. 뭐 솔직히 음. 1-20% 밖에 안 되는 음. 부분도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살던 분들의 커뮤니티가 뿔뿔이 흩어지고 깨지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도 뭐 그쪽 기준에서 맞는 거고. 하지만 지금 서울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더 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대쪽 입장에서는 뭐 그것보다는 전면 철거해 갖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서 음.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음.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음. 입장 차이가 있는 건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도시 재생 사업을 하는 거죠. 부시지 음. 말고 음. 그냥 거기다 벽화 칠하고 맞아요. 약간 수리비 좀 지원해 주고 예. 저리로 만들어 주니까 예. 그냥 살아. 예. 근데 그거는 지속될 수가 없죠. 서울에 삶의 질 부분에서 그렇죠. 주거의 삶의 질 부분에서 맞아요. 해결을 해 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건 왜 생각을 안 하는지 그럼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최유효 이용을 못하는 땅들을 음. 높게 지어서 부시고 높게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끔 해야지. 음. 어차피 서울에 다 몰려드는데 음. 인프라는 다 여기다 만들어 놓고 좋은 대학들, 좋은 기업들 다 서울에 만들어 놓고 음. 집은 그냥 거기서 살고 외부에서 어떻게 들어오고 음.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저는 용적률을 풀어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빠른 공급을 해야 되는 게 더 옳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렇군요. 오세훈 시장의 권한이 인제 국토부 장관한테 넘어간다는 얘기가 어 네네네. 그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아예 이게 이제 지정권 자체가 넘어간다는 게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그쵸. 자치장의 권한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쵸. 예.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고 예. 뭐 토호제 같은 거는 인제 뭐 거의 본회의만 남았다고 하고 여러 가지 예.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인제 정부 너무나 이게 중앙 그 정부의 음. 권한이 집중되는 관리 권한이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음. 뭐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서울시장도 서울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가 구청장만큼 예를 들어 뭐 광진구청장이다. 그럼 맞아요, 맞아요. 광진구는 광진구청장이 더 잘 알겠죠. 맞아요. 서울시 장보다. 음. 근데 심지어 국토부 장관은 전국을 다 관할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음.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음. 물론 산하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까만 그거를 일일이 뭐 거길 지정하고 뭐 해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겠느냐, 그거를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음. 부분에 있어서 그걸 왜 국토부 장관한테 권한을 이행하려고 하는지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업무 자체가 안 되는 안 것 되죠. 같아요.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사실 서울시는 그렇다 쳐. 네. 자기들이 살았으니까. 네. 지방자치장청장이라는 건 다른 지방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니까요. 그거를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어, 사람이 어. 이것저것 도시위원회든 뭐든 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원활하게 이행되는 거를
그걸 굳이 국토부 장관이 와서 해야 될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거기 그분들이 원래 뭐 하겠다 하면은 네. 그 어떤 그 이유를 말하잖아요. 이 명분 같은 건 있죠. 예를 들어 일단 뭐. 명분은 공급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명분이 어. 맞나도 싶고요. 그러면은 어. 국토부가 네. 그 지정 권한을 갖고 있으면 공급이 빨라지는 거냐? 저는 그 네. 자체가 의심스럽거든요. 근데 고런 명분이에요. 왜냐면 서울시나 이쪽에서 빨리빨리 못하면 국토부가 들어가서 빨리 하겠다 이 얘긴데 그럼 국토부가 지정만 되게 되면 공급을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 저는 아니라고 더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납득이 가는 좀 그 이유가 있다면 다시 한번 어쨌든 우리가 중립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왠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사실 들어요. 중앙정부의 그 권한을 계속 강화시키려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 외에는 생각이 네. 잘 들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되는데 네. 이게 철도 정비창 부지 네. 있잖아요. 거기 갈등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정부가 공공으로 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고 맞아요. 오세훈 시장은 8천 가구를 지금 공급한다고 하고 있는데 네. 요거를 만약에 정부 계획 안대로 밀어붙이면 네. 착공이 2년 정도 이상 지연이 된다고 해요. 기다리는 기회비용과 이 사업 어떤 그 성과가 어떤 게 좋은지 결정 내리기 쉽지 않잖아요. 2년이냐 아니면 2천 세대냐 이거 어떤 게 더 좋은 결정이라고 보세요? 저는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공급에 대한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늦어지더라도 많이 하면 되죠. 근데 너무너무 당장 지금 입주량이 딸려 갖고 지금 전월세가 바글바글 좀 난리가 난 판국에 맞아. 지금은 속도전이죠. 어떻게든 맞아. 빨리 좀 지어라. 나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이게 기준이 딱 이렇게 정해지는군요. 네. 역시 해안이 있으십니다. 아, 그렇구나. 더 좋은 성과도 중요하지만 당장에 사실 공급량이 없어가지고 뭐 올해 내년은 진짜 막 얼마나 이미 진짜 난리가 그렇게 났고. 난리가 다 네. 했는데 네. 3년은 더 심각한데 그렇죠. 지금 네. 그거 생각 안 하고 지금 성과를 욕심낼 때가 아니다 이런 뜻이네요. 네. 아,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신속통합하고 모아타운이 속도를 내더라도 네. 지금 공사비가 좀 올라가고 있고 조합원 간에 이렇게 갈등 같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에도 성공을 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거 고를 수 있는 방법 혹시 좀 궁금해요. 그 사실은 공사비라든가 뭐 인건비나 심지어 토지비나 이런 비용적인 측면은 계속 올라가죠. 네, 당연히 맞아요. 계속 올라가는 어.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제 사업성이 악화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에 맞게 사업성을 유지시키거나 그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역들이 사업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뭐 좀 높게 준다라든가 아니면 서울시가 하고 있는 뭐 보정 개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성을 해주고 임대주택 같은 것도 사실은 법적으로는 원가로 가져온다고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또 아니잖아요. 훨씬 손해를 보는 구도잖아요. 근데 그걸 좀 현실화해준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합에 이득을 좀 주는 형태들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편안하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네 아파트 가격이 비싸야 돼요. 그래야 사업성이 나오죠. 아, 우리가 초보자는 네. 동네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가 보는 게 중요하네요. 주변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비싼 쪽으로 무조건 가시는 게 우선인데 우리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은 그런 쪽이 먼저 사업이 진행되고 순차적으로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사비야 뭐 강남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짓긴 하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평균적인 공사비는 다 비슷하잖아요. 저기 뭐 도봉구든 은평구든 짓든 저기 강남은 서초에 짓든 실질적인 사업성의 가장 큰 요소는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입니다. 그래서 비싼 지역을 위주로 가야 되는 거고요. 비싼 지역은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최대 한도로 좋은데 가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가장 속도도 빠르고 수익도 가장 클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외곽도 결국은 안 오르는 것도 아니고 또 음. 외곽은 또 여기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작기 때문에 음. 상승률적인 측면에서는 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사는 게 문제지. 내 자금 갖고 뭐라도 사시면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네. 샀냐 안 샀냐에 따라서 부자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그렇죠. 차이가 지금 네.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저희도 뭐 이미 그 2014년부터 지금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한 1, 2년 있으면 너무 오른 것 같고 안 사고 나면 1, 2년 있으면 후회하고 1년 있으면 또 살라고 하면 비싼 것 같고 그렇죠. 또 후회하고 네. 요거를 자그마치 5번 반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네.
열차가 돼버리니까 탈 수 없는 열차가 돼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고르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값이 좋은 데는 급지가 좋은 데니까. 네. 근데 저희는 사실 그만큼 돈이 없잖아요. 그 좀 아파트 값이 비싼 데를 사고 싶긴 한데 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도 그만큼 또 비싸거든요. 그거를 좀 해치할 수 있는 뭐 해결 방법은 결국은 뭐 조금 사업 진행 단계가 덜 돼 있는 곳이나 네. 또는 입지가 좀 더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 두 개 결국은 서울에서 조금 중심지에서 사업 진행이 좀 덜 된 곳이냐 음. 아니면 조금 더 됐더라도 네. 확실하더라도 서울 외곽이나 뭐 경기도로 가야 되냐 요거 어떻게 결정이 그 되나요?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네, 그 그죠. 고민하시 많은데 네. 하여튼 가진 자금은 한계가 있고 예. 좋은 지역 관련이 비싸고 예. 네,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진척됨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곽 쪽에서는 속도가 좀 나더라도 내가 음. 살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고 중심부는 완전 초기 단계밖에 못 사는 그런 그죠, 그죠, 상태예요. 저는 지금 같아서도 후자 쪽이죠. 그러니까 입지 좋은 곳에 속도가 좀 느린 것, 초기 재개발 쪽.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네. 일단 오세훈 시장이 되게 되면서 속도전을 펼친다고 했고요. 제가 음. 방금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 이게 지금 느린 초기 재개발은 사실 완전 초기, 극초기 단계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날 것 같고요. 음. 그런 지역일수록 사업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음. 다른 외곽 지역보다 그 도달하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얘가 앞서 있죠. 나보다 외곽에 있는 애들이 이미 20m 앞서 있지만 나는 출발선이 있어요. 하지만 얘는 100m를 20초에 뛰는 애고 저는 100m를 10초에 뛰는 애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빨리 갈 겁니다. 아이씨, 네. 아이씨. 가다 보게 되면은 분담금이 많아요. 뭐 음. 일반 분양이 안 돼요. 그리고 음. 좀 냉정한 얘기지만 이쪽 외곽으로 갈수록 소득줄이 낮은 분들이기 때문에 분담금 2천만 원, 3천만 원 올라도 토사리 친다고요. 그렇죠, 여기는 그렇죠, 1억 그렇죠. 올라도 또 고급스러우면 하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을 하시면 되고 오랜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근데 예전에 뭐 18년 걸리던 걸 지금 12년 반에 만들겠다라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러한 행정적으로 속도를 좀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지역이라도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하시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게 뭐 10년 전, 20년 전에 똑같은 질문을 했으면 답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훨씬 더 낫다고 보죠. 그런 또 정확한 기준이 있군요. 판단 기준이 쏙쏙 들어오네요. 출발선이 다르지만 결승선에서는 같이 들어갈 수 있네요. 네. 근데 얘네들은 이제 분담금 나오면 막혀요. 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도착했을 때 성과도 또 다르긴 하네요. 다르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딘지 저는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머리 아프니까 서울에서 핫해질 곳이 어디냐고 이제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해줄 수는 없나요? 뭐 여러분들이 아는 지역들인데 일단 네. 한강벨트 쪽 다 한강벨트 네, 인기가 그렇죠. 많죠. 그리고 이제 강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집값이 비싼데 재건축 쪽이 좀 활성화 좀 되어 있고 재개발은 지역 움직이는 지역이 이렇게 드물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논현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양재, 삼성의 일부도 이때도 진행하는 곳이 있고 이런 지역을 먼저 살펴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동 아파트 같은 것들도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목동 현재는 지금 금액이 싸지만 뭐 주변 아파트가 비싸질 테니까 그도 아파트가 되게 되면 높은 금액이 형성되겠죠. 그다음에 영등포 같은 경우도 이제 중공업 지역인데 그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용동률이 상향됐기니까 이런 것들, 이런 중공업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지역들 위주로 움직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이잖아요. 네,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요즘 뭐 아주 핫한 것 같은데요. 엄청나죠. 뭐 앞에 도로가 35m가 있게 되면은 뭐 기존에 있었던 용적률 인센티브에 또다시 20%더 주고 뭐 네. 너네가 힘 없고 힘들어 지친 걸 내가 해결해 줄게 막 이러고 있던데요. 보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재개발은 약간 그 외곽 쪽에 네네. 조금 개발이 너무 힘든 곳을 먼저 지정을 해줬었습니다. 네. 진짜 예전 초기 재개발 시장 2000년대 이런 것들. 음. 근데 그런데 비역세권에 뭐 산 밑에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사실은 명분은 맞죠. 재개발 자체가 조금 양질의 주택을 확보시켜 주려는 목적이니까 목적에는 맞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 분담금 낼 여력도 안 되고 시행사도 연기다 해서 분양이 될까 의구심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공급이 계속 저려지고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하냐면은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역세권 쪽에 훨씬 더 많은 용적률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비역세권, 역세권 중에서는 역세권을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고 수요가 많으니 음.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많이 창출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는 외곽보다는 이 역세권 쪽, 음. 그리고 외곽 지역보다는 중심부 쪽. 지금 음. 급하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음. 되는 데부터 시작하자라는 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좋은 지역 위주가 먼저 되고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가격이 벌어지기 전에 그 좋은 지역을 먼저 차지하는 게 중요하죠. 저 지지난해나 지지지난해나 사실 소장님 그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하셨던 그 중공업적 활성화 네. 오세훈 시장님도 그때 발표를 하셔 가지고 굉장히 핫했던 네. 그때 그 시기에 제가 공부를 좀 해 봤는데 네. 거기 보니까 인제 물론 이제 그럼 성수동 많이 보는데 중공업지역 하면 이제 물레동이나 이쪽 영등포 쪽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인제 핵심지 성동구는 너무 비싸니까 네, 맞아요. 조금 영등포, 여의도에 가까우면서 입지적으로 '얘는 왜 이렇게 싼 거지?' 하고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도시 정비형으로 거기가 지금 재개발이 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역세권 재개발 쪽으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500 미터, 300 미터, 350 미터 넘어가면 좀 문제였던 곳들이 이번에 보니까 앞에 도로가 35 미터를 접하고 있으면 네. 거기에 또 힘을 내시는 거점형으로 네. 인센티브 더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핫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모든 여건을 다 갖추었고 음. 지금 상태는 굉장히 낙후된 상태니까 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예. 여의도 지역이 지금 브라이튼 여의도도 그렇고 지금 재건축하는 것들의 가격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고 자체적인 사업성도 좋고 해서 물레동 같은 지역은 굉장히 좀 뛰어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지역이죠. 제가 이렇게 또 뛰어난 잠재력을 가진 곳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동산이형 유튜브 채널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부동산 연구소라는 또 유튜브 채널 같은 것들 열심히 보시면 참 이렇게 해안을 뜰 수 있는 경험과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도움이 되더라. 물레동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아, 예. 선생님 덕분에 미리 좀 했었었고요.